이 처음 그 설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조젤이 이 마을을 처음 접했을 때가 3월 정도 됐었는데 아직 그 논이나 밭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는데 초겨울의 모습, 그래서 황량한 모습, 그 황량한 모습과 어울러서 20호 정도 되는 마을 자체에서 풍겨지는 모습은 굉장히 너무너무 한가한 것이 아니라 이건 통량하고 적막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의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이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선 이 20호 정도 되는 마을 속의 공공건축물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설계 의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농촌,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굉장히 오지의 마을인데, 오지의 마을 속에서 이왕 공공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면 공공건축물이 마을의 활성화,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는데, 치환하는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건축물이 마을 속에 어떻게 정체성 있게 드러내느냐, 요것이 이제 설계 의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그 다음에 보건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의 사택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박공의 지붕으로 둘러져 있되 공간을 철저하게 둘이 나눠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잘려진 중정 공간을 통해서 분리가 되고, 초반기에 디자인 관리자는 그런 업무, 총괄이 이제 존중을 통해서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긴밀하게 그런 것들이 업무의 협조와 총괄이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그런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 그리고 그것들이 마을로 확장되는데 순기능, 제대로 된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과 운영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디자인 관리단한테 기대합니다. 그냥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은 디자인 관리단도 관리단이지만 여기 이 도시 디자인과와 그 다음에 요거를 발주했던 보건소,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조경을 했던 녹지과,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드는 지역 활성화 팀, 이런 각각의 부서가 사실은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별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그 의식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아마 하는 것이 아마 디자인 관리는 가장 큰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적인 그 이행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적 감리,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감리가 갖고 있는 순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설계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은 집을 짓기 위한 기획이라고 본다고 하면 집을 짓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획된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 설계에서 기획이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작업이 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건축 행위가 일어나던 감리의 그 일련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건축 신고권이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0제곱미터 미만의 시골, 도시적 외 지역에는 건축 신고권으로 아마 돼 있어서 감리를 할 필요가 굳이는 없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감리가 꼭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 감리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설계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설계에 기획한 의도들이 충실하게 공사에 반영돼서 그것이 설계의 도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집이 좋아지는 결과로까지 확장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히 그래서 이게 떳떳하게, 그러니까 그 설계비, 감리비를 받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공공건축가이기 때문에 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의
그 뭐랄까 권한을 가지고 이것들을 수행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감리의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사자가 존중해질 이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권한, 감리의 권한을 설계자한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이러한 그 일개 건축물을 공공건축가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디자인 관리단 차원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됐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단 용역 차원에서 설계건 공사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완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핀잔 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일종의 관행이 계속 답습되는 것이 좀 잘못됐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리고 소정에 기대하는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고, 그 이유가 단지 그 용역을 맡은 설계자 또는 공사를 책임진 시공자의 문제라고 하면 시공자를 바꾸면 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봤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건축가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면서 도대체 설계비 1,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전기 견적 구조 이런 것이 전체 설계비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현장 감리하는데 비용이 또 한 4분의 1 이상 소요됐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4달 정도의 설계를 운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그렇다면 어찌 보면 설계자한테 설계를 왜 잘 못하냐고 핀잔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온당치 못하다. 또 거꾸로 공사비, 아까 현실적이지 않은 공사비를 가지고 왜 좋은 공공건축물을 못 만드냐고 핀잔 주면 이거는 정당치 못하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래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건축가로서 이걸 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항상 이제 소위 말해서 설계 사후 평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설계 사후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집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고,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거, 스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 때 없다든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덥고 춥고,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고,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싶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가치에 대한 구현을 그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춥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집에서 갖지 못하는 공간성을 구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똑같다고 하면 여기 와서 사랑방처럼 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 근데 그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약간은 좀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4m 정도 높이 최고점이 이제 용마루 높이가 이제 한 4m 정도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 공간이 조금 다른 주택보다 공간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겨울에 좀 추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이해를 했던 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아쉬움인데, 사실은 이 단열에 대한 성능은 저희가 이제 그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호는 시스템 창호를 넣겠다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아쉬움이 좀 있다.